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패널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요, 은퇴 설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잘못된 길로 간다. 쓰레기 연금보험 가입한다. 그러면 여러분 영영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부부가 노후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은퇴 자산을 축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들 모조리 평가 분석해서 해지하거나 보완하거나 해서 은퇴 자산,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은퇴 자산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원해 드릴 수 있고 은퇴 설계 다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 같다. 아니면 자동 조정 장치가 발동된다면은 그 나중에 연금액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가입을 많이 할 수 없다. 그리고 안 하겠다. 안 내겠다. 아니면 그냥 최저로 9만 원만 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로 그 부조리라고 하는 것에 살다 보니까 제대로 자각을 못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라든가 자동 조정 장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앞으로 개혁해서 뭐 보험료가 많아지고 뭐 70세 넘어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을 폄하하면서요 아주 비하시키면서 연금보험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쇠뇌당한 거 아닙니까?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면요. 무엇인가 파는 사람들은요.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언어 도단이나 뭐 이런 것처럼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 붙이거나 경강부회처럼요. 아니면 고가가세하면서 아전인수 교육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 자동주동장치 발동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겠다. 조금만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리석은 판단이니까 제가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그 비행기를 타면 자동 조종이 되죠. 자동 항법 장치에서 막 움직입니다. 자기가 막 자동 조종이지만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하죠.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자동을 맞추는 것이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에 국민연금에서 자동 조종 장치가 도입된다면은 계속 맞추는 거예요. 맞추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나중에 가입자는 줄고 내 그 연금 수령이 수급자는 많아졌다. 근데 물가는 또 많이 뛰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가 방식에 의해서 가입자가 돈을 내줘야 되는데 부담이 많더라. 그러면은 물가를 좀 조절을 해가지고 뭐 3%인데 1%만 준다든가 아니면 요번 올해는 안 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자동 조종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레 겁을 먹고 미래에 저거 내가 200만 원 받는데 혹시 물가에 따라서 내가 500을 받아야 되는데 400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물론 이것이 자동 조종 장치가 발동되고 시연되고 그렇다면요. 약간 손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그 큰 금액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자동 조종 장치가 지속화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겠죠. 바로 일본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도 어느 정도 나라들은 자동 조종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의 조치를 위해서 이러한 그 자동 조정 장치는 그 도입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금 수급자한테는 불리할 수가 있지만요. 과연 불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실현될 것인가? 발동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기후를 말끔하게 한번 해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오픈 스타트 꼬망송 하지 말이 마시오 하겠습니다. 자, 그런 자동 조정 장치 때문에 국민연금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최대한 조금 내겠다, 안 내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용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솔한 사람들이 대부분 용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신중하면서도 용감한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판단은요. 기금 고갈이나 자동조정 장치 때문에 나는 국민연금이 싫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경솔하면서 용감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이게 뭡니까? 그 불 위에서 프라이팬에다가 새우를 굽는데요. 새우가 너무 뜨거워서 펄쩍 뛰어서
프라이팬에서 뛰쳐나갔죠. 근데 놀랍게도 주방에 떨어진 게 아니라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상가상이다. 정말로 최악의 그 선택을 했다. 이런 뜻이 바로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이 좀 재밌죠? 그러다 어차피 뭐 죽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빨리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 개똥 피하려다 정화조 속에 퐁당 빠지는 그런 수모를 겪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 3차 연금 개혁안에는요. 자동 조정 장치는 뺐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 대체율 43%로 미래 2028년도부터 40%인데 3% 올렸고요. 그다음에 보험료율은 4%더 올렸습니다. 4%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44.4%를 단계적으로 매년 0.5%씩 8년 동안 올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자동조정 장치가 빠졌지만 나중에 언젠간 또 끼울 거 아니냐, 넣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앞으로도 단계적 지속적으로 연금 개혁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평균 보험료율이 18.2%거든요. 근데 13%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데 자꾸만 연금 개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험료를 단기적으로 인상한다든가 수급 연령은 65세에서 66, 67 뭐 이런 식으로 연기한다든가 소득 대체율을 이제 40% 밑으로 다운시킨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하는 그러한 카드를 내밀지 않아도 충분하게 이런 것으로 개혁 카드가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자동조정 장치라고 하는 말은 언급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개혁이 안 일어나도 콘스탄트 김의 바로 납입 강화 전략을 강화시킨다면은 정말로 그 국민연금 보험료 많이 내지 않아도 되고요. 소득 대체율 관련돼서 손 만지작 거리지 않고 수급 연령 뒤로 늦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만 18세 고3 자녀도 임의가입 최대보험료 납부하고요. 무소득 배우자인 주부라 할지라도 임의가입 최대보험료 55만 5,300원 매년 또 7월 달에 그 이번 7월 달에는 57만 3,300원인데 매년 7월 달에 경신 최고보험료를 납부하신다면 이거 엄청난 신규 가입자 도입 효과가 되니까 기금이 고갈날 수가 없죠. 당장 고갈나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추납도 최대보험료 119개월 동안 55만 5,300원. 그 다음에 추납도 한도를 풀어버리고요. 전기간 다 할 수 있게끔 하고 선납도 최대보험료 납부하는데 뭐 지금 1년, 5년 그것이 아니고 정기간 선납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요. 그 다음에 근로자도 무조건 하게끔 한다든가 반환식은 반납은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을 반드시 최대보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진다면 70세까지도 임의 계속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은요. 엄청나게 이 자체에서 엄청난 개혁 효과에 뭐 100배 이상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 고갈이라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40대 50대인 사람들은요. 현생에서 보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도 2055년도에 기금 고갈인데 3차 연금 개혁 때문에 15년이 늦춰집니다. 2070년 정도가 되는데요. 중간에 다시 또 연금 개혁 4차, 5차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2100년도 넘어서도 그 기금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뭐 공적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또 퇴직하면서 국민연금, 공적연금 연계라든가 아니면 연계하지 않아도 두 개의 국민연금을 납입 강화해서 두 개 이상의 연금을 받게 한다. 이렇게 된다면요. 기금에 대해서 정말로 안정화가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이 한다면 2024년도 그 국민연금 기금에서요 15% 수익을 냈고 160조라고 하는 수익을 거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1000조가 넘었죠. 12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은요 갑작스럽게 가입자 순증 효과가 몇십 배가 늘기 때문에 160조가 아니라 1년의 수익이 1600조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금 안정화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 고갈이라든가 자동 조정 장치가 들어설 땅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도 걱정을 한다. 왜냐하면 60세가 좀 됐는데 이미 계속 가입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못 받는다. 말도 안 됩니다. 얼마 있으면 받을 건데요. 자동 조정 장치는요. 당분간 5년, 10년 동안은 거론도 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는가. 현생에서는 보기 어려운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개혁 조치가 있고요. 저의 개혁 안 하고도 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개혁 조치, 어떻게 보면 활성화 조치, 이것만 가지고도요. 2100년, 2200년까지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 또 경제가 발전하고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소폭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다른 나라처럼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이탈리아처럼 33% 낸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기금고갈도 정말로 40, 50대는 보기 힘들 것이고요. 60대는 뭐 더 말할 나이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조건 국민연금에 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퇴준비, 노후준비로 매달려야 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치의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미래 가치로 계속적으로 지급하거든요. 체증해서 이런 상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예를 들어서 그 수익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높은 수익이고요. 그다음에 50%도 지원받고, 그다음에 또 소득공제 또 다 해줍니다. 자기 한 엔돈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뭐 이런 사람들은 100%고요. 근로자는 50%죠. 실질적으로 내는 돈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무료 공짜 장애 보장하고 무료 사망 보장까지 해줍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합친다면 내가 55만 5,300원 내도 50% 지원받고 소득공제 받고 환급 받고 무료 공짜 장애보장 사망보장 받았다면은 실제로 내는 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무료 장애 사망 보장이라는 게 진짜 엄청나거든요. 보험으로 만약에 이전한다면 그거는요 매달 수백 수천만 원을 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고 장수한다면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엄청난 보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가 생겨갖고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이죠. 만약 국민연금을 그래서 기피하거나 등한시하고 홀대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최악으로 그 인투 더 파이어 하듯이요. 쓰레기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노후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 생활은요, 그야말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가시밭길 지옥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기금 고갈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자동 조정 장치 발동 시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발동은 나중에 문제죠. 발동된다 하더라도 미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인사 대천명 하라고 했죠. 국민연금 가입 강화, 납입 강화에 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자녀, 손자녀까지요. 반드시 하시고요. 지금 59세, 60세 되신 분들 반드시 이미 계속 가입하시고요. 추납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콘스탄트 김의 절세자습서 이북이 있죠. 이북으로 8,500원 딸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8,500원 대비해서 85억 절세한다면 엄청나겠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 올인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진인사 대천명 하세요. 그런 다음에 콘스탄트 김의 활성화 전략 있지 않습니까? 만 18세 이상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고3 자녀도 이미 가입, 무소득 배우자도 이미 가입, 최대보험료 그 55만 5,300원 매년 7월 달에 경신해서 계속적으로 납부해 주고요. 추납도 한도 없이 풀어 주고요. 선납도 한도 없이 전기간 안 납하게끔 해 주고요. 근로자도 선납하게 해 주고 반환식은 반납 65세까지 이미 계속 가입 최고보험료 해 주고요. 그다음에 70세까지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연금이 늦춰진다면 그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공적연금 가입자들도 국민연금을 이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가입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홀대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요. 국민연금을 51만 얼마를 받게 되면 기초연금 삭감됩니다. 최대 뭐 반 삭감됩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가난의 길로 노후 가난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요. 51만 원 초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7년도부터요. 전 그 노인 70% 하위 70% 65세 된 분들한테요 40만 원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40만 원에 1.5배는 60만 원이거든요. 60만 원 초과되는 사람 그것도 매년 또 물가 상승률을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51만 원 초과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0만 원, 80만 원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기초연금을 삭감을 걱정해서 국민연금을 조금 납부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판단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삭감한다. 국민연금 때문에. 그럼 뭐 어떤 사람들이 국민연금 가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랄 해저드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 삭감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납부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기초연금 삭감 때문이라도 또 국민연금을 등한시한다. 이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관계자들은요, 당연히 보험료 인상을 단기적으로 하고 수급 연령도 단기적으로 연기하고요, 소득 대체율을 조금 더 인하시키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맨날 요구했던 최고 보수월액을 최대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의 1.5배 이상이 그 평균 그 보수월액의 1.5배 이상, 그 850만 원인가가 최고 보험료예요, 보수월액. 근데 거기에 비해서 850대 비해서 지금 617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올려야 되겠죠. 최대한 더 낼 수 있는 사람 더 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서 임의 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입자나 학생이나 주부나 소득이 없어서 신고 못 하잖아요. 그럴 때 가족, 소득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그 가족 소득 공제를 확대시킨다면 아주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어린애들, 실직자 이런 사람들 납부할 때 증여세 면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면제해 준다면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고요. 정기간 선납 확대, 그러니까 난 45년 동안 내겠다. 그런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효과적이죠. 근로자도 다 풀어주시고요. 추납 한도도 119개월이 아니고 정기간 다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모랄 해지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는 사람은 그만큼요, 재평가율에 대해서 떨어진 연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고액의 최고의 장애보장, 사망보장 못 받으니까 당연히 추납을 뒤로 미루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못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당신은 현재 48만 원 국민연금 나오는데 추납이나 임의 계속 가입하면은요 한 60만 원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51만 원 넘으면 삭감되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듣고 나서 안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5년, 10년 뒤에 연금 받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삭감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손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연금액 손해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손해를 피하고자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러 관리해주는 현명한 멘토, 전문가, 종합자산관리사가 절실히 필요하죠. 그래서 노후 설계, 은퇴 준비, 자산관리, 절세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이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야지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성공적인 은퇴 설계하고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복불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여성은 뒤움박팔자다. 어디 걸리면 걸린 대로 그냥 살아간다. 뭐 이런 건데요. 사실상 그 말은 비하시킨 말이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운이 90% 이상입니다. 자기의 능력보다는요. 그러다 보니까 복불복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은퇴 설계, 노후 준비, 컨설팅도, 절세 관리, 뭐 기타 등등도요. 자신의 편에서 그 확실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콘스탄트 김, 뭐 저와 또 비슷한 사람들도 만나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홍보하는 이유는요, 제가 무슨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제가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팔면 더 많은 돈을 법니다. 여러분한테 공짜 노후 설계, 자산관리를 유도해서 그거 벌면 엄청나거든요. 100만 원 팔면 연금보험 500만 원 떨어지고요. 종신보험 100만 원 20년 납 팔면 1,500만 원 떨어집니다. 왜 그런 걸 안 하겠습니까? 자, 그것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입하면 여러분은 공짜에 속아서 들어와서 그 상품 가입하면 여러분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설계에 망할 수가 있고 자산관리에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것은 저만의 이익이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로 제가 1의 이익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99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이 컨설팅으로 엄청난 이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상속과 증여 컨설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얻어가는 그 절세 금액은요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컨설팅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산관리, 은퇴 설계, 자산관리 뭐 아니면 무슨 뭐 투자 포트폴리오, 절세 전략 여러 가지 재무적, 비재무적 모든 것을요 컨설팅 받으셔야 됩니다. 그 비용은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번다. 그보다 100배, 1000배 그 이상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편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